아직 국민의힘이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뭐 피부를 못 느끼는 거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천이 본인 지역에서 공천받으면 거의 뭐 대통령이 탄핵을 뭐 3-4번 당하더라도 당선되는 것이다 말까지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대선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공천받아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당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당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산은 특히 PK는 더 이상 보수가 무조건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개혁안도 사실 반발이 나오는 게 친윤계들을 겨냥했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주로 그렇게 그렇죠. 겨냥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9월에 개최하자는 것 외에는 네.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든지 후보 강제교체 사태, 당구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친윤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책임질 싸움 없이 흘러가다가 뭐 9월쯤에 전당대회 하고 새 대표가 선출되면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때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해서 뭐 당권 싸움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권 싸움이라기보다는 쇄신 요구죠. 예. 이거를 뭐 주로 쇄신 요구가 친한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친한계가 아닌 분들 중에서 쇄신 요구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또 조명할 때 보면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책임져야 될 세력과 책임을 추구하는 세력을 어떤 당권을 얻겠다는 것에서 똑같이 당권만 다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시면 좋겠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국민의힘이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뭐 피부를 못 느끼는 거다. 이미 떨어졌는데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좀 보충을 좀 드릴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각에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우리 당은 지금 그 이번에도 대선에서 그 TK 네. 그다음에 확실한 곳이죠. 그다음 PK 나름은 보수 지지가 강한 곳이죠. 강원까지는 일단 이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당에 지금 국회의원 107명 중에서 지금 그 50%가 넘는 60%에 가까운 분들이 영남권에 있습니다. TK, PK 강원 지역에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이분들은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지역에서 공천받으면 거의 뭐 대통령이 탄핵을 뭐 3-4번 당하더라도 당선되는 곳이다 말까지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100% 되는 곳. 특히 TK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무한 지지를 해주시는 지지자들께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악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공천만 받으면 나는 내 정치를 다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당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냐. 예. 아니 대선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공천받아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당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당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PK 같은 경우는 그 부산을 제가 부산 친구 갑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을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2022년 선거 때는 대략 한 20% 정도의 지지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 11%인가 12%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PK도 좀 그래요. PK는 특히 더 지금 좀 네. 붙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부산은 특히 PK는 더 이상 보수가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 아니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부산이 18석 중에 17석을 가져갔지만 사실 좀 어렵게 이긴 지역이 많아요. 네. 마지막에 막판에 결집을 해줬지만 지난 총선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부산도 이제는 결코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 이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TK 정도를 빼면 강원이나 부산, 울산, 경남도 이제는 우리가 공천되면 당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300석 중에 지역구가 254석인데 거기서 TK가 차지하는 게 25석이거든요. 그 10%가 그렇게 절대적 지지해 주는 것도 든든하고 고맙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전부 민주당이 뺏길 수 있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무엇을 잘못했고 반성, 어떻게 변해야 되고 변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책임,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시 쉽게 회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엄중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개혁안도 사실 반발이 나오는 게 친윤계들을 겨냥했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주로 그렇게 그렇죠. 겨냥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히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그 5가지 개혁안이 사실 그렇게 심각하고 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개혁안은 아니거든요. 당을 송두리째 휘두르고 바꿔놓고 이런 개혁안은 아닌데 이것마저도 의결을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 분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혁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 예, 전당대회를 9월에 개최하자는 것 외에는 네.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든지 후보 강제교체 사태, 당구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친윤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보 강제 사태를 일으킨 주류들도 친윤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죠? 네.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것도 친윤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을 찬성했으니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특혜극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긴다. 당무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어떤 절차적 하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왜 의총이 의결을 안 전날에 마음대로 이렇게 발표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한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반격을 한 것이라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 저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개혁안은 이대로 그냥 의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흘러갈 테고요. 예. 시간 지나고 예. 뭐 전당대회 개최하고 누가 당권을 잡든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크겠죠, 가능성이. 예, 지금 전당대회 9월 개최 같은 경우는 뭐 네. 이런 김용태 위원장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든요. 전당대회를 열자는 분이 더 많아요. 친한 네. 친윤을 다 네. 떠나서.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 이제 마지막 2개 있는 부분은 뭐 지방선거 공천 이런 분들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네. 다음에 당대표가 할 일이고 좀 제껴두고요. 핵심은 2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그 친윤이라는 분들이 가져왔던 그 모습들, 행동들, 방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막아서는 듯한 느낌이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냥 책임질 싸움 없이 흘러가다가 뭐 9월쯤에 전당대회하고 새 대표가 선출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때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해서 뭐 당권 싸움이라고 저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권 싸움이라기보다는 쇄신 요구죠. 예. 이거를 뭐 주로 쇄신 요구가 친한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친한계가 아닌 분들 중에서 쇄신 요구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얘는 뭐 친한데 친윤 이렇게 하기보다는 쇄신을 요구하는 분들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그 언론 같은 데서는 친윤 대 예. 친한 비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예. 친한이 아니지만 쇄신을 요구하는 분들은 예, 예. 이제 비윤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당권 경쟁을 한다고 보이니까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자꾸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뭐 표현을 하니까 네.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실제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예, 예. 그렇게 보이니까 차라리 친한 친윤 다 빼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대표로 세우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것만큼 좀 짚고 싶은 게 그 쇄신을 요구하는 말에 대한 공감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개혁안을 과감하게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저희 친한이라 하지만 이게 양쪽이지만 책임을 져야 될 잘못을 저지른 세력이 있고요. 그 책임을 추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추궁당해야 될 세력과 책임을 네. 추궁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을 당권 싸움이라고만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물론 언론이 그렇게 표현하거나 이래 할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일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부분을 공감하실 것 같고 저는 또 이것도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들 그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후보가 바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새벽에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시간 안에 뭐 후보를 등록시키고 그렇죠. 하는 이런 새벽 새벽에 3시에. 네. 그 사건이 났을 때 사실 김문수 후보는 저희 한동훈 대표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봤을 때도 김문수 후보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일화를 앞세워서 그죠? 앞세워가지고 득표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마지막 경선에서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좋아 보이지 않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어요. 네. 그런데도 강제 교체하려고 할 때 우리 친한계라는 분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라는 의원들이 후보 강제 그렇죠. 교체 사태를 막았어요. 그랬죠. 왜 막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김문수 후보에게 졌고요. 그 지는 과정에서도 그런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어찌 보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분명히 부당 교체는 잘못됐다고 지적하셨고 네. 우리는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때 한동훈 전 대표의 가는 길을 이미 후보에서 탈락하신 분인데 그럼요. 왜? 네. 이거는 상식과 정의에 맞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또 조명할 때 보면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책임져야 될 세력과 책임을 추구하는 세력을 어떤 당권을 얻겠다는 것에서 똑같이 당권만 다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당권 경쟁이라고 얘기해서 좀